안녕하세요. 브랜드 브리프의 김수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광고회사원 현 광고대사원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난민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금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분명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 크리에이티비티의 힘을 빌려서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어떠셨어요? 서치해 보시면서. 저는 좀 브랜드들이 어떻게 하는가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 사실 브랜드들이 이런 커다란 난민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진짜 브랜드들이 어떤 캠페인을 벌이는 사례 자체가 많지가 않았고 크리에이티비티까지 막 이렇게 연결되기는 또 더더욱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브랜드들의 그 행동들은 조금 재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시작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난민 주제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올해가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지 10년 되는 해더라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 난민을 포함해서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고향을 떠난 실향민 수가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그냥 감으로. 저도 당연히 몰랐고. 4천만? 그거 2배 정도 되더라고요. 아, 8,200만 명. UN 난민기구가 이제 집계한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약 8,200만 명 정도의 실향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그쵸, 훨씬 많은 수의 난민. 그러니까 이게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로 봤을 때는 정말 우리 모두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숫자를 보고 깨달았어요. 네네. 그래서 좀 오늘 토크에서 이 세계적인 브랜드나 단체들이 이 난민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좀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지 재밌게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캠페인부터 먼저 할까요? 원래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기자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을 보니 NGO 맞아요. 국제 단체들이 저는, 진행을 했던 캠페인이었고 제가 했던 거는 브랜드단에서 다 보니까 아예 이번에는 좋습니다. 구분을 해서 네. 단체 먼저. 그럼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16년도에 새로 생긴 국가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6년도에요. 네. 나라가 새로 생기는 게 뭐 흔치는 않은 일인데 2016년도에 새로 생긴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흐름을 위해서 모르는 척하겠습니다. 방송을 아는 분. 네, 제가 오늘 그 소개해드린 캠페인이 국제 엠네스티 그 단체에서 만든 더 레퓨지 네이션이라는 캠페인입니다. 말 그대로 난민국이라는 어떤 새로운 국가의 이름인데요. 실제로 2016년도에 이 엠네스티에서 더 레퓨지 네이션이라는 국가를 건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 캠페인이 전쟁이나 이제 재난 등으로 나라를 잃은 그 난민들, 전 세계 난민들을 위한 특별한 하나의 나라를 만든 건데 이 캠페인이 진행됐던 2016년도가 약간 특수한 그런 상황이 있던 해였는데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열렸던 해예요. 그런데 올림픽에 이제 출전을 하려면 어떤 능력이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국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소속 국가. 네, 그래서 국가 대표 자격으로 출전을 할 수가 있는데 난민들의 경우에는 올림픽에 이렇게 출전할 수 있는 국적이나 소속이 없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출발된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제 엠네스티가 이 더 레퓨지 네이션이라는 어떤 새로운 국가, 추상적이지만 실체도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서 전 세계 난민들도 이렇게 수가 많은데 함께 좀 올림픽이란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또 동시에 올림픽을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주목도가 높은 행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행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스포츠와 함께 난민 문제도 함께 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을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16년 리우 올림픽에는 사상 최초로 난민국 그 소속의 선수들 10명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좀 의미가 있는데 올림픽에서 국가대표팀이 이제 뭐 등장을 하거나 메달을 땄을 때 국가가 울려 퍼지고 또 그 우리나라는 태극기를 이렇게 휘날리는 것처럼 그 국기도 필요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난민국을 위해서 국제 엠네스티가 국가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가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살고 있는 시리아 난민, 되게 유명한 작곡가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난민국을 위한 국가를 이제 작곡을 하고 또 다른 여성 난민인데 시리아 이제 난민인데 그분은 국기를 만들어요. 그 국기의 색깔을 보면은 주황색이죠. 맞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유추하실 수 있으실까요? 뭐죠? 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난민들이 보트라던가 그런 거 타고 이제 구조가 많이 되잖아요. 그때 네네네. 입고 있는 그 조끼가 구명조끼. 예, 네. 주황색이어가지고 그 오렌지빛. 그래서 그 오렌지빛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국기를 만들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캠페인 내내 국가가 이제 흘러나오고 이 출전한 난민 선수 한 10명 정도가 이 오렌지빛 국기를 몸에 두르고 뛰고 연습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네네. 뭔가 뭉클하고. 용감한 그 느낌과 함께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난민의 뜻과 또 난민의 손을 거쳐서 하나의 이 새로운 국가인 레퓨지 네이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번 올해 도쿄 올림픽에도 난민 선수팀이 네, 맞습니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저번에는 10명이 출전했는데 올해는 거의 3배에 해당하는 29명이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은 오길비 뉴욕이 대행을 했는데 제가 이 캠페인을 보고 그냥 단순히 와 멋지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진짜 좀 이 캠페인은 위대하다 감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국가로부터 소외를 받은 난민들이잖아요. 그 그렇죠. 난민들을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으로 이끌어내는 포용성을 좀 보여줬고 또 그간 수많은 광고에서 난민들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태도가 약간 소외되고 좀 안타까운 난민의 모습을 좀 집중적으로 보여줬다면 이 더 레퓨지 네이션은 그들의 용감하고 능력 있고 좀 의지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게 굉장히 엄청난 크리에이티브 아닐까. 또 더 대단한 건 많이 집행해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정말 훌륭한 캠페인이라도 이 시의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시기가 좀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좀 잊혀지거나 관심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캠페인은 정말 훌륭한 게 매번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난민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정말 하나의 국가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위대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혼자 보면서 소름 이러면서 되게 좋았던. 그래서 이제 물론 난민국 난민국 소속으로 출전했던 선수들이 뭐 메달을 따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만약 올림픽에 크리에이티비티 부문이 신설이 된다면 정말 당연히 금메달을 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광고는 2017년도 그 다음해죠. 그 칼라이언즈에서 그랑프리 굿 부문을 수상을 했습니다. 금메달 땄네요. 네, 그렇죠. 크리에이티비티 금메달을 땄죠. 정말 궁금해요. 진짜 올림픽에서 이 난민 팀이 메달을 땄을 때 정말 그 국기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 국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런 상황을 보고 싶네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언젠가는 당연히 가능하지 않을까. 맞아요. 인구도 그렇게 많은데. 그렇죠. 8,200만 명.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캠페인은 첫 번째 건 제가 정말 위대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로 좀 거대한 캠페인이죠. 이거는 좀 전 세계적인. 이번 캠페인은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됐던 캠페인인데 베를린 도시위원회라는 사회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뭐 난민이라든지 노숙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가 선보인 Words of Welcome이라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뭐 환영의 언어, 약간 이런 뜻으로 좀 직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언어에 관한 크리에이티비티를 보여주는데 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가 이제 시리아, 뭐 베네수엘라, 또 최근 아프가니스탄 이런 이제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이 특히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언어가 아랍어예요. 근데 시리아 난민들의 대부분이 뭐 독일어라던가 영어를 전혀 읽거나 쓰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독일로 오게 된 시리아 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게 되는 가장 좀 큰 어려움이라든지 장벽 같은 게 사실
언어 문제잖아요. 그쵸. 네, 우리도 해외를 나갔을 때 제3국을 갔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았을 때 되게 답답한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배탈이 났다거나 했을 때 약국을 간다거나 했을 때 정말 그 바디랭귀지 해야겠죠. 그쵸,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인데 이것도 2016년도 시리아 그 내전 당시 이제 나왔던 캠페인인데 당시 독일이 10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수를 수용한 국가였죠. 네. 정말 독일이 전 세계적으로도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기로 되게 유명한 국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난민들이 이제 갑자기 독일로 가게 되는데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활을 기부금이라든지 기호 물품에 의존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베를린 이제 도시위원회가 난민들에게 환영의 의미로 이 자국 언어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 월즈 오브 웰컴 캠페인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캠페인 자체는 정말 그냥 단순해요. 이 난민들에게 가는 기업 물품과 생필품에다가 그냥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이제 그 아랍어로 된 건데 예를 들면 치약이 있으면은 이 치약이 생긴 걸 보면은 다들 치약인 줄 알지만 이걸 독일어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독일어 발음 소리나는 대로 아랍어로 표기를 해가지고 생필품에 이제 스티커를 붙여요. 그래서 아랍인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치약인데 독일어로 이렇게 발음이 나는구나 하면서 읽을 수 있게 잔 파스타. 맞아요. 네, 잔 파스타. 이거 이제 아랍인들이 스티커를 보고 잔 파스타라고 읽는 그것도 나오는. 그래서 좀 난민들이 약간 언어를 좀 더 독일 언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또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테이프에도 다양한 색상을 부여해서 뭐 위생용품에는 좀 파란색 스티커에 글씨를 써놓고 유아용품에는 핑크색, 그다음에 식료품에는 초록색 스티커를 해서 좀 이렇게 구분도 할 수 있게 그런 캠페인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이 기호 물품에다가 그 스티커를 이제 붙여요. 이제 붙이는데 캠페인 당시 사용된 테이프 길이가 약 7만 미터에 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티커가 난민들을 좀 환영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고 낯선 환경에서 언어가 안 통했을 때 진짜 좀 막막하고 외로운 느낌을 소외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끌어안아준 그런 캠페인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캠페인이 이제 DDB 베를린이 대행을 했고 네, 이 캠페인도 2017년도 칸라이언즈 이제 디자인 부문에서 골드와 브론즈를 수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캠페인을 소개한 이유는 사실 엄청나거나 뭐 기발하거나 특출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이걸 기획한 분의 그 따뜻한 마음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네, 이걸 했어요. 가끔 저 이제 시골 집에 내려가가지고 부모님 오래된 서랍을 뒤지다 보면 무슨 언어인지 모를 언어로 써진 뭐 크림 무슨 튜브로 된 크림이나 약통 이런 걸 발견해요 제가. 근데 냄새를 맡아봐도 이게 뭐 엄청 이상한 향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핸드크림인지 뭐 약인지 뭔지를 모를 때가 있는데 뭐 물어볼 때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되게 답답한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약간 사소하면서도 일상에서 좀 필수적인 그런 부분까지 헤아린 캠페인 아닐까. 그래서 물론 엄청나게 독특하고 톡톡 튀고 기발한 캠페인도 저는 정말 리스펙하고 너무 좋아하지만 결국 가장 좋아하는 건 제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캠페인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캠페인이 중요한 점이 시각의 전환인 것 같아요. 난민을 불쌍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만 하는 존재로 비추는 그런 미디어들이 좀 많았다면 이 캠페인은 정말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요가 아니라 우리는 당신을 정말로 환영해요. 약간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한 발 더 나아간 느낌이긴 하네요. 정말 뭔가 그 시각 자체를 전환하는 게 정말 단순한 건데 이걸 마음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어떤 전환이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흔히 지금은 올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구촌이라는 저도 아까 그 단어를 처음 쓰셨을 때 당황하셨죠. 굉장히 생경하다라는 생각. 근데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지구촌 하나의 지구촌, 어떤 한 마을. 이유 그렇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특히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이제 난민 사태도 또 발발을 해가지고 되게 그런 문제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으면서 지금 뭐 트렌드상으로는 올드한 단어일 수 있지만 지구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